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2023년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일요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2년도 주식시장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의 움직임 오늘 보여드리는 차트가 공교롭게도 2022년도 1월달의 시작부터인데요. 1월 3일날 3010포인트를 찍고 1년 내내 좀 하락했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힘들었고 다사다난했던 2022년인데요. 2023년도는 흑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토끼가 깡총깡총 잘 뛰니까 주식시장도 좀 깡총깡총 잘 뛰어서 2023년도에는 좀 좋은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익률도 좀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2022년도 주식시장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3년도도 많이들 걱정들을 하시는데 2000년 이후에 살펴보면요. 코스피 지수가 2년 연속 하락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올해도 이어진다고 100% 장담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 1년 동안에 하락을 하면은 최소한 2년간은 상승장을 기록했다는 게 과거에 좀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올해는 좀 작년보다는 좀 나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는 그래서 계속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올해와 내년도가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요. 여러 가지 또 암초들이 여러분들의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번에 2년 유예됐던 금융투자 과세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또 2년 이후에는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실제로 이제 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 다음에 경제가 더 안 좋아지고 했을 때 금리 인하하고 이럴 때 또 시장이 좀 하락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올해가 오히려 금리 인상기 그리고 금리 인상 이후에 금리 동결기에 여러분들의 좀 계좌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월 달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과거에 정말 사례를 봤을 때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금리를 계속 올려가고 주가도 계속 상승을 했던 그런 시기인데 올해는 아마도 저는 좀 그래서 그런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앞에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말이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경기가 침체되는 부분은 이미 2022년도에 3010포인트부터 2236포인트까지 주가가 하락을 하는 가운데서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선반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12월 마지막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나스닥 지수 0.1%대, S&P 500 0.2%, 다우존스도 0.2%대 하락을 했지만 보면은 양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좀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나스닥 지수도 1년 동안에 33%가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가 19.4% 그리고 다우 지수가 8.8%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 고강도 긴축 정책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좋지 못한 움직임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준의 입장에서도 긴축 정책을 미국 증시 하락하려고 하는 정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주가가 정말 많이 하락을 했다면은 2023년도에는 연준의 정책도 조금 신중해지고 그러면서 주가의 움직임도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과거에 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거는요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요. 역사는 경제가 좋아졌다가 경제가 안 좋아지고 대공황이 왔다가 호황이 오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주식시장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엄청난 랠리를 펼친 이후에 2022년도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 좀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좀 큰 그림을 먼저 연간으로 그려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1분기 전체 생각을 해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저점은 사실은 나온 것 같아요. 2134포인트 때 지난 9월 말에 저점은 좀 나온 것 같고 사실
12월 마지막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사실 연말에 마지막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지는 않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좀 특이했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의 걱정이 더 더해졌겠지만 1월 달에는요. 분명히 뭐 다시 한번 좀 반등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1분기에 충분히 뭐 3월 달 안에는 2,500포인트 이상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분기에 대한 좀 전망은요. 2,130포인트 저점으로 2,500포인트 정도까지 좀 움직이면서 계단식으로 시장이 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이제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어떻게 뭐 결정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의 12월 고용 보고서예요. 고용 지표에 따른 여러 가지 움직임 살펴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1월 달 같은 경우에 1월 효과에 대한 얘기들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1월 효과 작년에는 1월 효과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1월 효과가 역시 마찬가지로 2년 연속 없었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월 효과 이런 부분들도 좀 1월 달에는 좀 기도를 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기업들의 이익이 하향 조정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원달러 환율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을 찾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투자에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오늘은 좀 이제 업종이나 이쪽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좀 큰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뭐 관심 종목을 설명을 드리기보다 업종이나 이쪽으로 좀 큰 그림을 그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포인트 제가 최근에 좀 강조드렸던 포인트 계속적으로 좀 변함이 없습니다. 성장주 중에서의 양대 산맥은 저는 2차전지 섹터 그리고 좀 엔터주라고 보고 있고요. 2차전지 섹터 특히나 상당히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계속 전기차로 바꿀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2차전지라는 게 꼭 전기차가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거잖아요. 환경을 중요시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성장주 관점에서 충분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저는 계속적으로 희망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 민감주다 보니까 사실 지금 2022년도에 상당히 좀 많은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여기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오고 하면은 충분히 반도체가 올라갈 수 있고 2023년도 상반기 중에 반도체는 저점을 찍고 충분히 올라갈 것이다. 정말 SK 하이닉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나고 보면 분명 지금이 기회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삼성전자도 작년도에 너무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지금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도 엄청 많겠지만 힘을 내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버티시고 삼성전자로 수익을 내셔야지 그거를 판다고 해서 다른 데로 옮겨가서 수익을 거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뭐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당분간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특히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부동산 경기는 어쨌든 위축되는 게 1, 2년은 좀 더 갈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와 건설이 다른 점은 반도체는 내년도에 올해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지만 건설업종은 올해는 턴어라운드 되기가 힘들다. 요거를 좀 포인트로 삼고 건설주에 대해서는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그런 수혜주들 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 엄청 늘어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안 좋은 얘기들이 들리지만 결국은 중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막아놨던 거를 이제 푸는 과정에서 한 번 정도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고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중국의 관광객들이 국내로 유입이 되고 국내에서도 해외여행 지금 많이 떠나잖아요. 다시 한번 또 중국 쪽으로 해외여행을 가고 그러면서 뭐 면세점 이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모두 다 생각하고 계시고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텔이라던가 뭐 화장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큰 그림을 그리고 투자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여러분들 모두 새해 첫 거래일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